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나 뭐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막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기할 때 타당성을 갖추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물을 막 진실성을 갖춰서 표현을 막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크게 빼먹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짧은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아무래도 제가 자막으로도 정보를 좀 드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제가 마음 먹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떠드는 날에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하시면서 많이 지치셨을 수도 있고 같이 호흡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연기를 막 하고 오디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디션을 심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고 이렇게 될 때 항상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대사를 주고 나면 혹은 뭐 노래를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입을 떼게 되는 그 순간부터 다르게 되는데 이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렇다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또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이제 내일 촬영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한마디 대사 한마디하고 몇 마디 딱 하고 나서 어떤 곳에서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연기를 그만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짧은 시간만 보고 어떻게 내 연기력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저도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무대를 보통 보여주게 될 때에는 철저하게 저는 이제 오디션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대를 경험하시거나 뭐 이렇게 되신다면은 영화를 찍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관객들에게 설득력을 제시할 수 있고 내가 이 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구마구 발견해서 저러한 상황이라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아마 2시간, 3시간 동안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데 관객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아마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게 되는 무대는 1분에서 1분 30초, 길어야 뭐 2분, 이 시간 만에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연기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대사를 딱 분석하고 대사를 보고 연기를 딱 할 때는 상황을 잘 살폈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살펴야 인물의 상태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고, 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증거들이나 뭐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막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기할 때 타당성을 갖추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인물을 막 진실성을 갖춰서 표현을 막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크게 빼먹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게 어떤 표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들은 표현으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전문 도는 관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봤던 공연이나 영화를 또 보고 봤던 것 또 보고 봤던 것 또 보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혹시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거나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앞에 여러분들 앞에 심사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심사위원분들을 회전문 관객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인즉슨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공연 시라노나 뭐 이런 뮤지컬이나 어떤 것들을 막 하게 될 때 오프닝을 딱 열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시라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오프닝을 딱 열어야 되는 상황에서 노래를 막 부르면서 제가 손동작을 그날 이렇게 하나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연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집으로 갈 때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퇴근길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이제 그런 손동작이 바뀐 것까지 다 캐치하셔 가지고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날 공연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그런 거를 캐치할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공연을 계속해서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서 저의 무대를 딱 오프닝 여는 거를 딱 보신 다음에 오늘 그거 표현하실 때 손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였었다 이런 얘기 제가 딱 들으니까 진짜로 배우가 무대 위에서 얼마나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무대는 1분에서 2분이잖아요. 회전문 도는 관객이라고 하는 그 심사위원분들을 제가 왜 회전문 도는 관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내가 시험을 몇 번을 봤었든 사실 거의 초면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인물도 심사위원분들께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죠.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인물을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과는 거의 초면에 가깝지만 그 인물은 내가 항상 봐왔었고 또 봤고 또 봤고 했었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합격의 키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사를 한마디 딱 하더라도요, 상황에서부터 비롯된 상태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건 맞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것과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집어넣어서 적어도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대사라고 하는 결과값을 전달을 하는 사람이 한마디만 딱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사를 딱 받으시면은 대사를 쭉 읽어보시면서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쭉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부터 그 상황이 그 인물에게 주는 상태를 우린 체크를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학생들에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상태 메시지를 결정짓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상황이 그 사람의 상태 메시지를 결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근사하게 옷을 입고 집을 딱 나서서 길을 걸어가는데 확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감정적인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정 상태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인물이 대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대사를 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이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여기에서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상대방을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까진 요즘에 연기하는 우리 입시하는 친구들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이제 연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눈이 멍한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고 그 점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내 감정이나 뭐 이런 대사들을 막 이렇게 전달하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인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인물을 실제로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으로 훈련들을 막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앞에 누가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충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는 상대방을 인식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는 관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는 거,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내가 조금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처음 보는 사람, 전부 다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르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긴장된 상황 속에서 누군가한테 인사를 한다라고 할 때 긴장된 상황이 나에게 주는 상태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 말을 하게 될 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결정짓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사 한마디를 딱 하실 때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인물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를 결정지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을 또 결정지으신 다음에 내가 뱉게 되는 그 대사에다가 집어넣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앞에다가 점을 찍는 걸 넘어서서 이제 상대방을 내가 그려낼 줄 알아요. 이제 상대방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여러분의 연기에 추가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상대방,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와 갖고 있는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연기를 하는 게 맞느냐, 이것이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감정 상태는 어떠한 상황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에 대한 그냥 결과값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로도 이제 연기를 하는 경우들도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아마 많이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우리가 질적으로 수업에 대한 어떤 그런 학생들마다의 능력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전보다는 훨씬 더 상황도 구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들이 놀랍게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합격자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그 안에서 소수가 또 돼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단순한 어떠한 상황에서 만들어져 있는 나의 단순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인물을 연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 내 지금 대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 앞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까지 형성을 해서 내가 하는 대사를 이 사람이 듣는 거라면 내 상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까지 내 대사에 집어넣었을 때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대사 중에 민중의 적에 나오는 스토크만 박사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다수가 과연 옳았습니까? 뭐 이렇게 대사를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어떨까? 아, 지금 온천수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이러한 상황이 주고 있는 인물의 상태를 설정해서 연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 이 대사를 하는데 다르네? 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회전문 도는 관객이에요. 민중의 적에서 나오는 스토크만 박사의 그 독백을 앞에 있는 교수님들이 처음 들으셨을 리가 없을 거예요. 시련의 에비게일이든 존 프락터든 갈매기의 니나든 모든 것들은 내가 교수님들 앞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지, 교수님들은 이 극을 회전문 도는 관객으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집어넣어서 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그때 공연할 때 손가락을 바꾸셨네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 뭔가 다른데?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토크만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할 때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충분히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연기를 하면 단순한 감정 상태의 표면적인 것들로만 연기를 하게 되는 거고, 스토크만 박사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수와 그 다수 안에 포진되어 있는 각각의 누군가와 이 스토크만 박사의 관계성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면, 제가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예전에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애정하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절벽 끝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곳의 끝이 절벽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린 그 사람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가지 마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인식을 했겠죠?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 걸 내가 목격했어. 내가 지금 그걸 본 상황이야. 그럼 내가 다급하게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 아셨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계성이 들어와야 돼요. 울부짖으면서 가지 마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화내면서 가지 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의 뭐 욕을 할 수도 있고요. 막 별의 별 행동들을 다 하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 사람이 저기 가면 다치니까.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답변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 절박하고 답답함을 주지만 거기에다 플러스로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까지 집어넣어야 여기에서 울부짖든지 화를 내든지 뭐 욕을 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그 대사 가지 마라고 하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다 디테일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근육의 떨림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관계성을 생각해서 진짜 그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상태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근육들이 어떻게 뭐 자동 정말로 움직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답답하고 저 사람이 다치면 안 돼라고 하는 걸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우리 눈에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죠. 관계성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토크만 박사가 그 대사를 하게 될 때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생각을 했을 때 대사에서 어느 한 부분은 떨림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눈의 진실성을 담아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마디의 대사를 딱 하더라도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을 집어넣고 그 관계성이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복합적인 감정 상태가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연기를 하셔야 오디션을 볼 때 앞에서 회전문을 도는 관객,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을 딱 보시고 이 친구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 팀 멤버분들에게도 이미 이 이야기를 꽤나 전에 많이 설명을 해서 당일 대사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일 대사를 듣는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당일 대사도 회전문을 도는 관객과 마찬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실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유니크한 대사가 중요하고 레어한 대사가 중요하고 누가 막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대사를 그러면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대사를 할 때 그 대사를 한 번 딱 할 때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이런 힘을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여러분이 인지하셔서 그걸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한번 시험을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셔서 합격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기 노트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배우로서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함께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서 시험 보실 때 이거를 꼭 집어넣으셔서 연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롱폼이라서 제가 또 뭐 그냥 마음 먹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길어져요. 지금 이게 또한 15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5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잘 이루시기를 바라고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